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교과서 150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요.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땡땡땡족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눈앞에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세 명 모두 뭘 보고 있죠? 예,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리고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몸의 자세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스몬비족 기억합니까? 스몬비족? 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죠.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고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 이게 마치 그 좀비 시체잖아요. 그죠? 시체의 걸음걸이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요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뉴스 영상 간단하게 하나 좀 보고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또 선생님도 선생님의 모습일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뉴스 보면서 이 상황 좀 보고요. 뉴스 이야기도 좀 더 하고 또 이러한 세태가 우리나라만 이런지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지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뉴스 좀 한번 보고 오세요. 이제 뉴스 보니까 어때요? 예, 좀 많이 문제라고 하죠. 그죠? 네. 교통사고로 이어지고요. 거의 뭐 시야가 120도에서 10도 정도로 준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안 보죠. 거의 뭐 눈앞에 누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중간에 그 기자분의 그 몸을 던지는 연기도 재밌죠. 근데 그게 연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바닥에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부딪혀서 쓰러진 곳이 차가 다니는 차도였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요것도 링크 걸어줄 테니까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스마트폰 쪽을 위한 새로운 교통 표지판이 등장했답니다. 한번 봅시다. 보입니까?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걸을 때는 안전하게.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밑에 보입니까? 자, 여기는 스웨덴. 아, 스몬비족의 모습이죠. 그 다음, 스마트폰 전용 도로. 예, 뭐예요? 여기는 문자를 보내면서 걸어도 좋지만, 이쪽에는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노 텍스팅. 텍스트라는 게요. 이제 글자, 문자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스마트폰 주의 신호등이 이렇게 바닥에, 우리나라에도 아까 그 뉴스 영상에 나오죠. LED 바닥으로 신호등을 해놓는다고. 근데 바닥만 쳐다보니 바닥에 신호등을 해놨다고 하지만 그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보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수업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런데 좋은 것일수록 좋게 써야 합니다. 자, 이번 수업 공부, 지금 공부한 것을 연결하면서 한번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로 갈게요. 150쪽입니다.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 찾기.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매체들을 알아봤죠.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친구들이 휴대전화 사용 습관에 대해 발표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매체 자료 가와 나에서 전하려는 주제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고 그럼 이런 자료를 사용했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발표 주제는, 그러니까 발표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한대요? 휴대전화 사용 습관에 대해서 한대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가자료와 나자료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가자료 보니까 일단 인상 깊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자, 뭘 하는지 굉장히 신나하는 표정인데요. 손이 몇 개입니까? 손이 네 개죠. 그죠? 자, 그 중에 두 개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내 손인데,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손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예. 스마트폰이 나를 잡고 있죠. 자, 가운데 있는 문구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겠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는 거 아니고요. 자,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제목 봅시다.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네요. 자, 일단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마다 점점 늘고 있죠. 특히 2013년부터는요. 몇 건을 넘어갔어요? 1000건. 연내 1000건이 넘어간대요. 그럼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하루에도 한 3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밑에 가서 정리해 볼게요. 1번 매체 자료 가와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자, 살펴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가, 사람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이거 반대로 휴대전화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다. 자, 두 번째. 나 그래프입니다.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언제부터는요? 2013년부터는 1년에 1000건이 넘어서고 있죠. 그죠?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는 1년 1000건이 넘는다. 2번 매체 자료 가와 나에서 전하려는 주제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 항상 강조하지만 머리는 여러분이 써야 돼요. 선생님이 아니라. 자, 첫 번째 가는요. 어떤 얘기예요?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등 휴대전화에 중독된 사람이 많다. 휴대폰 중독에 대한 얘기였고요. 나는요. 걸을 때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위험하다. 왜? 이만큼 사고가 나니까요. 그쵸? 교과서 151쪽 3번 매체 자료 가와 나가 주제를 잘 전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매체 자료의 종류나 효과와 관련지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 주제를 잘 전달했습니까? 야, 아주 잘 전달했죠. 자, 일단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죠? 사람이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휴대폰에 잡혀 있다라는 걸 사진으로 그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었잖아요. 그죠? 잡혀 있느냐, 잡고 있느냐. 질문을 통해서 이게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휴대전화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잘 표현했다. 그 다음 글이 질문 형식이라 더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어떤 점이 좋았어요? 도표로 나타내니까 연도별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를 이용하니까 교통사고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죠. 그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표로 나타내요. 연도별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4번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소재로 발표하고 싶은 주제와 활용할 매체 자료를 스스로 정해보세요. 누구가요? 스스로요. 여러분이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 예시입니다. 예시를 듣고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발표하고 싶은 주제 선생님은 도입됐던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였죠? 스몬비, 조기, 돼지, 말자. 스몬비족이 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뭐뭐 썼어요, 선생님? 일단 도입 사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뉴스 영상도 봤고요. 마지막에 여러 가지 그 표지, 세계의 표지, 우리나라의 표지, 그 교통 표지판에 대한 사진도 또 보여줬었어요. 자, 이런 걸 하면 어떤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 그 다음에 뉴스 영상을 보니까, 스몬비족이 진짜 문제네? 스몬비족이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런 실태를 금방 알 수 있었죠? 자, 뉴스 영상을 통해 스몬비족의 실태를 알 수 있다. 또, 두 번째 교통도로 표지판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큰 문제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스마트폰, 도로 위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움직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꼭 한번 적어볼게요. 외국 교통 표지판 사진을 제시하면 세계적인 운동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